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CPI 발표를 앞두고 3대 증시 모두 하락 마감을 하면서 증시에 우려 가득한 안개를 들이었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62%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0.92%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0.95% 하락, 원달러 환율은 1306.16원으로 마이너스 0.38% 하락, 빅스 지수는 4.28%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0.09%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75%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67%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66%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갭은 CEO의 사퇴와 웰스파고가 투자자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식을 더 이상 추천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매수해서 하향 조정을 하면서 마이너스 5% 하락을 했습니다. 트위터는 머스크가 제안한 440억 달러의 규모의 소셜미디어 기업 인수를 중단하려는 시도는 무효하고 부당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4.32% 상승을 했고요. 펩시코는 예상보다 나은 분기별 이익과 매출 보고를 하고 올해 매출 비중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마이너스 0.97%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라가는 달러의 경우 미국 기업들의 달러 환산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전년 대비 1%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마다 S&P 500 지수의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0.5%씩 줄어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날 발표된 6월 전미 자영업 연맹 NFIB 소기업 낙관 지수는 89.5로 지난달 93.1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민간 노동력의 약 50%를 차지하는 소규모 기업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해당 지표가 하락을 보인다라는 부분은 경기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로화 가치는 하락을 하면서 2002년 이후에 처음으로 1달러를 밑돌았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연준의 최선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1970년대 경제가 부진할 때 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었다라면서 긴축과 완화를 번갈아서 시행한 1970년대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울러 7월에 50bp와 75bp 금리 인상 모두 열려있다라고 밝혔습니다. LPL 파이낸셜 제프리 로치는 기업들이 원자재 상승 등으로 더 높은 판가 인상에 대해 좀 더 비관적으로 보는 부분이 높아졌다라면서 기업이 판가 인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분명 마진 축소로 해석이 되며 수익이 하향 조정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8.25달러 하락한 배럴당 95.84달러, 마이너스 7.9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봉쇄 조치가 강화된 점, 유럽에서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이 유지 보수로 일시 폐쇄가 되어서 유럽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도나 우려가 고조가 된 점, 거기에 유로화 가치가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유로화의 가치가 1달러 이하로 떨어진 점, 이러한 부분들이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부분과 달러 강세로 인해서 유가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코메르츠방크의 카스텐 프리츠 원자재 담당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면서 새로운 봉쇄 조치가 확진자 수에 따라 반복될 수가 있어서 중국의 원유 수요에 하강 위험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계속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달러의 강세로 인해 소폭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가의 하락은 국내 증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한국의 7월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예상치는 0.5%가 오르는 기존 1.7%에서 2.25%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는 있지만 미국이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갈 것이다라는 예측으로 한국이 0.5%를 갈 경우
미국과 금리가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0.75%를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저녁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전년 대비 8.8%를 예상하고 있어서 지난달 8.6%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와 CPI가 만약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이것은 정점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CPI가 정점을 찍고 앞으로 하락 추세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좋은 그림이겠지만 연준이 만일 경제 지표는 좋고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100%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부합이 되고 이번에 피크를 찍었다라는 전망들이 시장에 녹아들면 연준이 기존에 주장해왔던 대로 75bp 인상한 후에 다음 회의 때 50bp 인상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이 경우 시장이 안정화를 찾으려는 노력들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 흐름으로 보인다 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아직 변수들이 남아있으며 전쟁이 해결되지 않았고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여파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국제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하락하고 소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2022년도는 정말 힘든 해가 될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잘 포착해서 모두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